네, 짧게 뭐 한마디씩 인사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2회 통일 스케치, 여러분의 얼굴 다시 보는 얼굴도 있고 새로운 얼굴도 있는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여준 귀한 청년들, 그리고 나이는 있지만 마음은 역시 청년인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번에 통일 스케치 처음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유럽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 유럽에서 통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고, 실제로 우리 또 탈북하신 분들을 섬긴 경험들 함께 나누고요. 또 독일의 통일의 경험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준 교수님이십니다. 네, 송인호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통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들의 어떤 시대적인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송인호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이 세 분의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가장 궁금해하는, 한동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베스트 5 중에서 베스트 1, 따단 통일하긴 해야겠지만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영상으로 한번 어떤 질문인지 만나보도록 하죠. 네, 영상으로. 한 민족이었던 이웃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걸 외면하고 있다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 또한 이게 단기적으로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들게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나 북한이나 윈윈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통일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일하게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한 민족이었는데 이렇게 분단된 상황이 안타깝기 때문에 통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가 통일을 통해서 해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통일에 대해서 아직 이렇다 할 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동에 있으면서 이제 통일에 평소에 관심이 없다가 이제 한동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들었던 얘기들은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기독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동이 중심이 또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기독 청년들이 기독교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통일을 기도를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인데, 정말 크게 이 한국당을 놓고 봤을 때 기독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그 통일을 준비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미래를 받아들일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큼 준비되어 있는지 저는 아직 마음으로 이렇다 하기에 와닿는 것도 없었고 계속 걱정이 앞서더라고요. 통일에 대해서 찬성하는 하구 2명과 그리고 반대하는 하구 1명의 얘기였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이 통일하긴 해야겠지만인 것처럼 뭔가 통일해야 한다랑은 조금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찬성한다, 통일에 찬성한다가 무려 91.5%였고요.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리고 영상에서 봤듯이 대부분 이제 통일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가 한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등등이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질문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송인호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럼 교수님께서 그 밖에 저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좀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교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통일의 이유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신앙인으로서 그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한번 이 이유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일단은 제가 저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다른 건.
많이 알고 계신 말씀이겠지만은 저기서 나오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남한에서는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우리가 느껴지지만 북한에 적용한다면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내가 알 바가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기가 쉽지만 우리 마음을 아시고 또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행실대로 갚으신다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상공에서 이 땅을 바라보신다면 그 마음이 어디에 향하고 계실까?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통일의 이유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준비 안 된 통일이 재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누구한테 재앙일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그 말 뒤에 우리의 이기심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쟁에 의한 통일이 아닌 이상 지금 당장 통일되어도 사실 우리 남한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당장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걱정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말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준비 없는 통일은 재앙이라는 말 속에 우리의 이기심을 혹시나 징계하시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통일을 시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준비는 물론 해야겠지만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될지 준비 안 된 통일은 재앙이니까 천천히 통일을 시켜달라고 주장해야 될지 아니면은 정말 지금 당장 통일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하나님 마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통일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뒤에서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이 통일은 우리가 어떤 경제 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더 이상의 퇴보를 막기 위한 유일한 이제 희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자세하게 말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국가 발전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통일이 정말 새로운 대안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죠. 사실 공감하죠. 다 공감하고요. 그리고 앞서 설문조사에서 봤듯이 91.5%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수치잖아요. 설문조사 결과로서 봤을 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분들도 공감할 것 같아요. 통일에 대해서. 그런데 하지만 뭔가 걸림돌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마민호 교수님, 혹시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런 좋은 그 이유들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하긴 해야겠지만이라고 좀 망설이게 만드는 걸림돌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많은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서 걸림돌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통일 비용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통일 때문에 엄청난 경제적인 손해를 봐야 될 거라는 그러한 예상들이 많은 거죠.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만약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중요한 그러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통일 비용 이전에 우리는 분단 70년 동안 분단 비용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지불해 왔습니다. 통일 비용 이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 민족이 지불해 온 분단 비용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남북한이 서로 헤어져서 이산 가족이 서로 아파했던 것, 이것이 분단 비용입니다. 또 남한과 남한 안에 이념적인 갈등이 있는 것, 좌파와 우파가 서로 대립하고 서로 화해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분단 비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군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분단 비용입니다. 수없이 많은 국방비가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분단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단 비용은 우리가 통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분단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분단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단 비용을 줄이고 이제는 통일 비용은 웨이스트가 아닙니다. 만약에 통일 비용으로 우리가 사용된다면 이것은 더 나은 통일 한국의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단 비용 문제가 첫 번째 걸림돌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중요한 그 걸림돌로 많은 사람들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로에 대한 생각의 차이입니다. 인식의 차이입니다. 한마디로 통일이라는 것은 하나 된다는 것인데, 하나 된다는 것의 출발은 서로가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하나 되지 않은 통일은 사실 통일되어도 여전히 갈등으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통일에 접근하는 세 가지의 중요한 어프로치가 있는데요. 하나는
남남 문제입니다. 통일은 남북 한해만의 통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남남 안에 어떻게 좌파와 우파가 하나로 될 수 있는가,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한마음을 갖느냐, 남남 문제에 생각의 차이가 많다라는 것이 커다란 걸림돌이고요. 두 번째는 남북 문제입니다. 남북 간에 있어서의 이데올로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의 서로의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안에 있어서의 생각의 차이. 자기네들의 이익 때문에 한반도가 북한이 통일되지 아니하고 버퍼존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강대국들의 생각. 또 우리 다른 나라들이 자기네들의 국익 때문에 통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들이 통일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통일의 주체고 주인이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남한 안에 있어서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한동대 학교생들이 91%의 이러한 통일에 그러한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했다라는 것은 한국 사회의 이변이에요, 이변. 이거 아주 놀라운, 어떻게 보면 여기에 그 천연 기념물들이 모여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이러한 하나됨의 마음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네, 그러면 마민호 교수님께서는 걸림돌이라는 것이 이제 분담 비용을 인식하지 못하는 저희의 어떤 한계, 인식의 어떤 한계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그 이슈의 어떤 합의점이 이루어져야 된다. 남남 갈등이 해결돼야 되고, 남북 갈등, 그리고 국제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런 갈등이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 이제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까지 또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네, 최용준 교수님께서는 어떠한 걸림돌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우리 두 교수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 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반도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분단 상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군사력과 그 군비 증강을 위한 자본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을 원하실지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따라서 마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분단 비용이 사실은 통일 비용보다 더 많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나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통일을 거부하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이고 공리주의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1000만 이산 가족의 아픔, 저도 부모님이 이북에서 북한에서 내려오셨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셨거든요. 그분들의 한 번도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하시고 지금 돌아가시고 있고요. 그 1000만 이산 가족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회복되고 화해되고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로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증거, 위트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 갑자기 통일이 되었을 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래서 서독 국민들은 지금도 통일세를 내고 있습니다. 솔리데리티 텍스라고 하는데요. 그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도 계속 투자가 되면서도 왜 정부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통일이 된 지 얼마 후에 그 통독이 된 외무장관이 한국에 왔을 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통일 비용이 너무 부담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Das ist unsere Schicksal. That is our destiny. 그것은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걸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민족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이 시대의 역사적인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국제적, 그다음에 남북의 합의,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고, 실제적으로 그 독일에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그것을 이제 숙명이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 정도로 저희가 중요한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걸림돌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들어봤다면 다음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좀 더 좀 소프트한 질문이에요. 네, 베스트 2. 네, 두 번째 질문. 북한에 한국 드라마가 나와요? 라는 질문인데, 네, 북한에 한국 드라마가 나와요? 네,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얘기를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을 위해서 특별한 분을 또 한 분 모실 텐데요. 부산에서 이곳 포항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네,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그리고 정치외교학과 교수님이시면서도 문화로 전하는 통일교육을 목표로 연극까지 제작을 하신 대단한 분이세요. 우리 강동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교수님. 뭐 짧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극을 또 제작하신다 그러는데. 네, 동아대학교 강동환입니다. 제가 전공이 정치외교학인데 북한의 한류 관련해서 아랫동네 날라리, 북한에서는 한국을 아랫동네라고 부르는데 아랫동네 날라리라는 제목으로 연극을 만들었었고. 날라리요, 날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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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랫동네 날라리. 제가 알고 있는 그 날라리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날라리. 네, 네, 맞답니다. 그다음에 한 편 더 있습니다. 네. 그 스타티라고, 스타트는 출발하다는 의미고 스타는 별, T는 그 탈북자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새로운 자리에서 별처럼 출발하라라는 의미로 그렇게 두 편 만들었죠. 정치학 전공입니다. 네, 멋지십니다. 네, 정치학 전공인데 연극을 제작하시고 그럼 외람되지만 그 연극 좀 흥행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포털에 아랫동네 날라리나 스타티 또는 제 이름을 검색하면 KBS에서 그 찍어준 뉴스에 나왔던 영상이 있습니다. 예. 뉴스에도. 전해 만석. 와, 네. 그 부산 KBS입니까? 아니면 전국 KBS? 전국 KBS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단하셔서 얼마나 대단하신지 보여드리려고요. 죄송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럼 질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네, 그 북한에도 한국 드라마가 나오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나옵니까? 한국 드라마 나옵니다. 그 자료 화면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다음 화면. 네, 그 다음이요. 네, 이게 여러분들 북한의 지도인데 아마 통일과 북한에 관심이 있으셔서 항상 이 지도를 가슴에 품으실 텐데 여기 보면 빨간 점들이 찍혀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북한 이탈 주민들과 또 최근에는 중국에서 북한 주민을 직접 만나서 확인한 정보들입니다. 여기 보면 빨간 점들이 북한에서 최소한 남한의 영상물을 한 번이라도 봤다라고 증언한 지역이죠. 그리고 밑에 그 해주나 고성, 뭐 함흥 여기는 지금 별표가 되어 있는데 이 별표는 남한 방송이 직접 수신이 됩니다. 네, 한국 방송이 되는군요. 네네 수신이 되는 지역인데 이거는 그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남한 방송이 직접 되고 저기 아까 우리 그 무산하고 해령 원성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 대부분의 지역들이 저쪽 무산 오령 그 함경북도 출신이신데 저쪽은 한국 방송이라기보다는 중국에서 나오는 연변 텔레비전이 매일같이 그 한국 드라마를 틀어주거든요. 그래서 수신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별표나 이렇게 한국 방송이 나온다라고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뭐 드라마 이런 게 나옵니까? 그 한류라고 하면 여러분들 혹시 천국의 계단, 뭐 가을동화, 겨울연가 보셨습니까? 네, 저는 제 세대는 봤는데 여기는 보셨나요? 네, 저랑 다 같은 세대군요. 네, 김태희 씨가 조연으로 나온 드라마. 엄청난 드라마였군요. 근데 그 드라마가 소위 한류를 전 세계적으로 주도했던 드라마인데 그게 북한에서도 인기 있었죠. 그래서 북에 계셨을 때 남한 드라마 봤냐? 봤다. 뭐 봤냐? 그러면 70% 80% 이상은 천국의 계단을 꼭 봤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드라마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생생정보통 6시 내 고향 이런 프로 아세요? 네. 그거 북한 주민들 엄청나게 재밌게 봅니다.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고. 근데 그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네.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게 그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수신되는 거 말고 네. 한두 번 봤다라고 이제 설문 응답한 사람들은 뭐 네. 불법으로 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불법이죠. 지금 다. 다 북한 그 형법 불법이랍니다. 네, 불법이죠. 비법입니다. 그 네. 북한에서는 비사회주의 그룹바라고 비사회주의 행위를 단속하는 그룹바, 그룹이 그룹바의 의미거든요. 그게 있는데 뭐 보면 다 북한 형법 194조에는 태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음악, 춤, 그림, 도서, 전자, 다매체. 네. 그거를 네. 유포하거나 시청한 경우에는 노동 단련형, 교화형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단속이 되죠.
그럼 저희 드라마는 퇴폐적이고 선정적이며 네. 뭐 폭력적 뭐 그런 겁니까? 네. 네. 뭐 정은이 아시죠? 네, 네. 네. 아 친구분.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정은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그리고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게 바로 이 남조선 풍, 아랫동네 풍, 이걸 굉장히 두려워했었죠.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그거를 미제국주의의 사상 문화적인 침투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이제 단속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한류가 북한에 유입이 됐을 때 갈 수 네. 있는 그 영향력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네. 그럼 실제로 그 북한 체제라든지 네. 아니면 북한 주민들의 삶 가운데 이 한류가 유입됨으로써 생생 정보통 이런 것들이 이제 유입됨으로써 어떤 영향들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것만 있나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올 때 이 토크의 시간을 3분을 꼭 지켜달라고 계속 얘기를 죄송합니다. 했는데 너무 우리 지금 제 사회자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3분이 계속 가고 있죠, 그죠, 네. 교수님? 근데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갖고 나온 게 이게 유성이라는 북한 핸드폰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일종이고 이게 키면 켜집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 남한 영상물을 보고, 그 다음에 이건 역시도 제가 그 딱 키면 PMP. 이게 소녀시대 영상이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문화절제운동에서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신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이 북한에 이제 유통이 된다는 거죠. 혹시 이거 가격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한테 제가 특별히 한동대 학생이니까 이거를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질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돈으로 5만 원입니다. 5만 원. 아,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가 그 늘 북한 하면 굶주리고 그다음에 뭐 먹을 것도 없고 이런 북한, 물론 그것도 사실이지만 굉장히 최근에 변화되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좀 알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류가 좋은 영향만 미치는 건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막장 드라마 이런 것들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분들은 정보를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북한에서 그 5.18 민주항쟁에 대한 영상을 틀어주면서 남한은 항상 이렇게 시위 많고 불안정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보여줬는데 북한 주민들은 그걸 보고 다른 걸 경험한 거죠. 뭐냐면 그 영상에서 80년대에 한국 사람들이 차고 있던 손목시계와 청바지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에서는 막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네, 북한과 한류 이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내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베스트 3. 네, 베스트 3인데요. 어떤 질문인지 한번 볼까요? 네, 아무래도 돈이 그렇죠. 사실 통일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돈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돈 문제, 이 이야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분의 전문가를 모시려고 하는데요. 이분 또한 먼 길을 마다 않고 와주셨습니다. 네, 상명대학교 금융경제학과 교수님이시고요. 네, 16년간 OECD에서 근무하셨고 지금은 한반도 통일경제연구소 소장님으로 통일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통일 비용, 분담 비용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그 금융경제학과 교수님이시면서 통일은 우리 국민들의 새로운 희망이다라고 그 말씀하시는 홍은표 교수님을 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굉장히 젊은 안녕하십니까? 네, 홍은표 교수님께서는 한동대학교와 또 인연이 있으시다면서요? 예, 뭐 제가 한동대학교는 한 2008년부터 한 8년 한 4년 제가 열심히 일했죠. 올 2월 말까지 제가 경제경영학부 거기 제가 겸임 교수로 있었고 우리 김원길 총장님 제가 어드바이저로 오피셜리 있었습니다. 와, 어떤 어드바이스를? 그 국제화. 제가 해외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뭐 좀 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굉장히 해외에서 오래 계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제가 81년도에 한국을 떠나서 이제 올해 1월 7일 날 OECD 사무국을 명예회 퇴직하고 와서 놀고 있습니다. 네, 와서 놀고 계신다는 우리 홍은표 교수님께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전문가세요. 그리고 한동대학교 학생들 수습하지 않고 계속하겠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를 저희가 보면은 그 통일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65%. 네, 통일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게 65%. 이제 꽤 높은 수치인데요. 하지만 반대 응답자가 35% 있어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통일 비용과 분담 비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통일 편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라고 하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홍은표 교수님, 그 단도 진입적으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통일하면은 돈 많이 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들지는 아무도 몰라요. 예, 굉장히 적게 들 수도 있고, 정말 지금 우리 독일이 경험하고 있는,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많은 돈이 들 수도 있고, 뭐 사실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그 마민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분담 비용에 대한 말씀하셨고, 또 설문조사를 보면 통일 비용, 통일 편익 뭐 이런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용어를 좀 간단히 정리를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도 사실 설문 받기 전까지 잘 몰랐어요. 고민도 안 했었고, 네. 아마 여기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자리인지도 몰랐고. 어떤 자리인 줄 아셨나요? 아니 그냥 뭐 마 교수님이 어느 날 전화하셔가지고 포항에 놀러 오라. 근데 네, 그래서 네. 저는 마 교수님이 시키면 무조건 그렇게. 따릅니다. 그래서 오겠습니다 했는데 저한테 무슨 뭐 설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보니까 제가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하루를 주더라고요. 하루 반인가 주면서 지난 화요일까지 내라는데 뭐 또 시간은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죠? 학교에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답을 했는데, 그리고 최근에 무슨 와서 보니까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제가 화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화장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서 보니까 이런 거라, 사실 이런 줄 알았으면 제가 그렇게 이렇게 황당한 답을 하지 않았을 건데. 교수님 그 외람되지만 제 질문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알아요. 통일, 제가 사실 말이 어렵잖아요. 그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다양한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 좀 뭐 경제, 사회 뭐 많은데 비경제적인 비용이 있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연구소에서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 서울대 전기과에 계신 교수님을 초빙해서 했는데, 그분은 전기가 통해야 통일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도를 가져오셨어요. 지도를 가져오셨는데 한반도 지도인데 남쪽에서 휴전선까지는 환합니다. 위에는 까맣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통일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구를 켜고 북한에 가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여기 있는 뭐 한동대 학생 정도만 가 있더라도 제가 보기에 워낙 이 볼티지가 높으시니까 상당히 많이 비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북한은 우리가 남한처럼 비추는 비용,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밤하늘에 우리가 이 한반도를 찍었을 때 현재 보이는 남한의 그 환함이 북한에도 환하게 되는 것, 저는 그걸 통일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통일 비용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신 것도 이제 알았고, 그다음에 기존에도 통일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35%의 응답자가 비용 부담 좀 부담스럽다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분담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경제학적인 그런 부분으로 좀 알고 경제학은 싶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요. 제가 한 10년쯤 전에 국제 회의를 갔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는 뭐냐면 그 철도를 통한 국경을, 그러니까 그 인터 컨트리 트랜스포테이션을 얘기하는데, 그 호주 사람이 일어나는 일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네는 섬나라라서 철도로 국경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손 들고 또 한 나라가 있다. 그게 우리나라다. 우리나라가 섬나라예요. 그게 비용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우리는 바로 휴전선을 통과해서 가지를 못하거든요. 우리는 한반도라고 배웠지만 우리나라는 섬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 바로 분단 비용입니다. 한국이 섬이다라고 하는데 딱 와닿네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잠재적인 이제 비용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주도 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주도 뭐 수영해서 가시든지 걸어 가시든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더라고요. 그럼 통일 편익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그런 편익이란 말이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benefit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통일이 되면 걸어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제주도를 걸어서 갈 수 있다면, 저는 제주도 평생 태어나서 한 번 가봤는데
자주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통일이 되면 자유롭게 우리가 금강산도 갈 수 있고 이게 편익이죠. 뭐 딴 거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교수님 그 통일 한국의 경제적인 전망은 혹시 어떻습니까? 제가 요거 말고 PPT 파일 하나 오늘 조금 전에 갖다 드렸는데요. 지금 가장 답답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여기 나온 자료가 뭐냐면 2012년도에 OECD에서 그 한국의 경제 2030년, 2060년 예측을 한 거예요. 보시면 알지만 우리나라 경제 예측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특히 2030년에서 2060년 사이에는 우리나라가 매년 한 1% 정도 성장할 거로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 뒤에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면 그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노동 생산성.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가 빨간색으로 표시돼 있죠. 네. 우리 이제 맨 오른쪽. 네. 그 우리나라 보면 15세에서 64세 인구하고 이제 전체 인구를 비교한 건데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제일 위에 다이아몬드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2011년 현재고요. 그다음에 X 표시로 되어 있는 것이 2030년입니다. 근데 이제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 노동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한 반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일본 다음으로 가장 고령화가 됐는데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돼서 여기 이제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 사람들이 같이 오게 되면 북한은 우리보다 훨씬 덜 고령화가 됐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개선이 되고 이러한 얘기를 최근에 한 얼마 전 우리 권오규 전 부총리가 조선일보에서 칼럼에 써서 우리가 이민을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민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네. 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니까 정말 그래서 한 가지 한 더 보여주시면요. 네. 예, 요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구조 조정을 했을 때 어떤 나라가 가장 OECD 국가 중에서 유리한가? 우리나라 제일 끝에 있습니다. 가장 유리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같이 구조 조정을 했을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단독으로 구조 조정을 했을 때도 우리가 가장 유리하다는 거죠. 구조 조정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노동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그 퇴직 연령을 늦추는 거죠. 현재는 우리가 58세, 60세인데 이걸 65세나 70세로 외국은 지금 퇴직 연령이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감안하면 우리가 가장 유리한데 우리는 통일이 돼서 젊은 북한 사람들이 오면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진짜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분담 비용도 있지만 거기에 그 통일로 인한 편익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그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제가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통일에 대한 관심이 있는 학생 그리고 찬성하는 학생들은 많지만 정작 통일을 준비하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 준비하지 않는다라고 답한 학생이 무려 78%. 네, 78%가 넘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통일에 대해서 관심은 있고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 질문 베스트 4는 그러면 저는 뭘 해야 할까요? 입니다. 네, 특별히 이 부분을 고민하는 한 새내기가 있다고 해서 영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공을 결정해야 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뭐 시각 디자인이나 아니면 상담 심리나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어느 곳에 갔을 때라도 통일과 관련된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잘 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요? 네, 구체적으로 제가 뭐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그런 문제 의식과 또 기도를 하는 것이 제일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전공을 가지고 어떻게 통일된 이 한반도를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고 그런 어떤 중요한 이런 통일 스케치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또 좋은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그 의식을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도 이제 통일이 될 때 그 동독 지역에 그 라이프치히에 니콜라이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젊은이들이
저기 나오네요. 그 니콜라이 교회 안에서 기도회를 시작해요. 크리스찬 퓨러 목사님의 인도하에 처음에는 그 젊은이들이 굉장히 그 반항 의식으로 동독의 정권에 대한 저항감으로 막 하드락 음악도 하고 뭐 비틀즈도 하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나중에는 이 젊은이들이 저 시민혁명, 평화혁명의 아주 핵심적인 일꾼들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올 때마다 준비하는 자세로 또 적극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령 스웨덴에 가면요, 스웨덴의 그 YM 베이스가 레스테나스라고 있거든요. 그 게테보르그 바로 위에 있는데 거기에 매년 NKSS가 열려요. 그게 North Korea Study School이거든요. 북한 연구 학교예요. 또 시애틀에서도 우리 오대원 목사님께서 하시는 NKSS가 있어요. 그건 New Korea Study School이에요. 거기 가면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한국 사람들 외에도 유럽에서 많은 유럽 사람들이 와요.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그 스칸디나비아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벨지움에도 있었는데 벨지움 분들도 통일을 기도하고 네덜란드 많은 크리스찬들이 1년에 2번씩 북한에 들어가거든요. 자기 직장에서 휴가를 내서 2-3천 유로씩 써가면서 북한에 관광객으로 들어가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중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중요한 그런 스트래티지한 선교 단체들하고 같이 협력하고 네트워킹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는 외국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자비를 이제 가지고 기도하시고 중보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송인호 교수님, 이번에는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같은 질문입니다. 전공과 통일 어떤 식으로 연관해야 되는지 그 의식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송인호 교수님께서 어떤 또 말씀해 주실지 기대됩니다. 예, 우리 최 교수님께서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네. 약간 허탈한 답 같지만은 그게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60년대 또는 70년대 정도의 상황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그렇다면 통일 이후에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은 북한의 모든 분야, 즉 여러분의 모든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북한에 가서 또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과 더불어 함께 북한 사회를 개발하는 역할들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통일 이후에 가장 각광받는 직업이 저는 이미 보여요. 여러분도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뭘까요? 사회 인프라가 안 돼 있죠. 도로, 그다음에 철도, 그다음에 또 전기도 말씀이 나왔었고, 자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 시빌 엔지니어링, 토목 건축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한 10년, 20년만 지나서 통일이 되면 굉장히 각광받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자기 전공 영역이죠. 여러분이 모든 전공,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 가서 상법을 가르쳐야 되고 뭐 경제법도 가르쳐야 되고 행정법도 가르쳐야 됩니다. 북에서도 올 것이고 우리 또 가야 돼요. 자 이런 기본적인 각자의 전공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내가 뭐 제주도에 한 번도 안 가봤지만 제주도에 대해서 대충 안다라는 정도로 북한 사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인터넷이 있죠. 자 매일 아침에 30분씩만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그런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북한 사이트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좋은 정보를 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 30분씩만 계속해서 여러분이 매일 보다 보면은 아 오늘 북한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아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북한 사회가 이렇구나, 북한 돈 1달러가 북한 돈으로 공식 환율이 한 5,000원, 6,000원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면 여러분은 이미 통일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조금 주의할 것은 북한 사회가 아시는 것처럼 3계층 51개 부류로 나눠진 사실상 50년대 말부터 이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균형 있게 북한에서도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계층에서 사람들을 우리 남한 사람들이 많이 만났는지에 따라서 또 북한 전문가를 할지라도 북한 사회를 바라보는 게 다 달라집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의 팁으로 기억하고 북한 사회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내가 한 30분, 뭐 1시간 또는 시간을 투자해서
북한 사회에서 계속 알아가겠다 이런 좋은 정보 사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그런 들어서 어떤 굉장히 실질적인 말씀해 주셨는데 예. 네, 정보 주시면은 좋을 것 예, 같아요. 뭐 그 여기서 얘기해도 될까요? 선전 같아가지고 아 선전. 예. 그 선전 같아서 제가 네. 뭐 나중에 끝나고 말씀을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한 두세 개 정도 좋은 사이트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한 10년, 20년 하시면 어느 순간 한 여러분이 한 30대 중반 됐을 때 아 우리 김 과장 저기 북한에 지금 평양 지사 생기는데 안 나갈래? 그러면 아 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가면서 여러분이 바로 가셔가지고 준비된 통일을 여러분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굉장히 실질적인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마미노 교수님 이번에는 그 전공도 전공이지만 저희가 학생으로서 지금 저희가 당장 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지요? 네. 아 있어요. 있죠. 네 어떤? 여러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하고 계십니다. 통일 스케치에 여러분이 이렇게 참여한 거 이미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이제 분류할 때 선언적 통일 또는 명목적 통일과 실질적 통일 이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의 급변 사태가 일어나서 뭐 1년 후, 2년 후에 통일이 됐다고 그것은 통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건 어떤 면에서 실질적인 통일의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 교수님께서 잘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북한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 통일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지 못하고 좋은 전략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북한을 이해할 때도 우리가 아까 우리 박효섭 형제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내가 너희들한테 뭘 도와줄 거니? 그것만 묻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북한 사람들한테 뭘 배울 것인가? 또는 북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제는 방향을 바꿔서 우리가 그네들을 이해, 언더스탠딩, 정말 겸손한 자세에 내려가서 그네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수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일이 이렇게 실질적인 과정까지의 통일로 간다 보면은 한 5, 60년 걸리는 긴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는 모든 사람이 다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게 통일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통일은 특별한 방법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의 전문가가 되었을 때 북한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것이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하여 이렇게 알고 전문가로서의 자기의 지식들을 가지고 여기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북한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하게 여러분한테 절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통일에 대한 깊은 절실함, 하나님의 그 고통과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진 북한을 알고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전문가가 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 이번에 교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정말 실질적으로 많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일단 의식을 가지고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면 좋고 그리고 송인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 그 북한 삶이 아직은 저한테 있어서도 굉장히 괴리가 있는데 그런 어떤 영상들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가서 여쭤보면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그 좋은 그 사이트들을 통해서 북한의 삶을 계속 알 수 있다면 정말 저희가 지금 학생으로서 전공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고요. 그럼 마지막 이제 베스트 5입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설문조사에 응답했던 학생들 중에 90%가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최용준 교수님, 그 교수님께서는 목사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독일 등지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 관련 사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사역을 하실 때 크리스찬으로서 또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점이 있으신가요? 조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는 네덜란드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네덜란드에는 오픈 도어스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이 선교 단체는 안나 판더 베일이라는 분이 이제 그 동구권의 문이 열릴 때 처음으로 그
폭스바겐 딱정벌레 차에 성경을 싣고 밀수꾼처럼 들어가서 성경을 나눠준 분인데 이분들이 지금도 북한을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해요. 이분 전국적으로 네트워크가 있고요. 벨지움에도 있어요. 청년들이나 북한을 사랑하는 분들이 실제로 철야 기도를 해요. 하루 날을 딱 정해놓고 북한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 자기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이 북한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요. 전국적으로 대회를 할 때에도 북한을 위해서 꼭 이야기를 하고 가장 핍박받는 나라라고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그리고 1년에 2번씩 반드시 북한을 방문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거든요. 그들의 그 헌신을 보면서 제가 아주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제 PPT를 좀 보여주시면 제가 독일에서 사역하면서 그 하나됨의 비전이라고 하는 책을 2006년도에 제가 출판을 하게 되는데 제가 쾰른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교단이 다른 네 교회를 하나 되게 해주셨어요. 분열되어 있던 교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 네 교회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한빛이라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요. 서로 분열되어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니까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도 교회에 나오고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돌아오고 교민들이 칭찬해요. 지금까지 교회가 계속 분열만 되는 걸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쳤느냐고 정말 잘했다고. 지금도 하나됨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 한빛 교회가 나중에는 중국 사람들이 오게 되고 독일 사람들도 오게 되고 다문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천 유니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에트닉 교회가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 되는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 보여주시면 그 다음 그림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게 이제 네 교회가 하나로 통합돼서 이제 독일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통합 기념 예배를 신문에서 나온 그 사진이고 독일 교회 성도들이 한 4,000명 모이는 미시오날레라고 하는 선교 대회에서 저희들이 또 찬양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고요. 독일 교회와 협력을 많이 했어요. 독일 교회로부터 배우는 게 많았습니다. 이미 독일은 그때 통일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일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한국과 우리나라의 화해에 대해서 실제로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일본 교회 성도들이 저희에 의해 와서 함께 성찬을 나누었어요. 우리는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보여주시면 저기 이제 독일 형제가 세례를 받는데 저 형제는 토마스 형제라고 몰몬교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새롭게 믿고 저희 교회에서 아직도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 형제자매들이에요. 저기 있는 분들이 모두 넌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러나 저희 교회에 와서 다 세례받았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시죠. 자, 저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크리스찬의 유니티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저 책에 제가 자세한 내용이 다 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지 않고 우리 남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분열하면서 어떻게 통일을 기도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아직도 많이 분열되어 있거든요.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따로 되어 있어요. 장로교회에도 예장이 있고 기장이 있고 말이죠. 모든 대표적인 교단에 다 예성, 기성, 예감, 기감, 예침, 기침, 하나님의 성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다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따로 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말했잖아요.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나누어져 있느냐. 하나님 보실 때 제일 마음 아픈 것이 아마 우리 한국 교회의 분열일 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데올로기도 넘을 수 있는 통일의 복을 주신다. 그게 독일 교회가 보여주는 산 역사의 증거입니다. 독일 교회는 동서독 교회가 분단 시대에도 솔리데리티가 있었어요. 유니티가 있었어요. 서독 교회가 매년 300억 내지 400억을 현물로 그다음에 현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을 밝히지 않아요. 동독 교회의 위신을 살려줘요. 그리고 은밀하게 꾸준하게 계속 지원을 했어요. 그것이 분단 시절에도 동독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서독 정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동독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서독과의 이 연계성 속에서 스페셜한 펠로십 속에서 그들이 기도했고 그것이 나중에 라이프치히 교회를 통해서 동독 사회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호네커 정권이 40년 만에 무너졌거든요. 여러분 지난 11월 9일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5주년 되는 날입니다.
여리고 장벽이 무너졌거든요. 실제로 기도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평화적인 주님의 방법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너뜨린 것이에요. 이런 역사가 독일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크리스찬 퓨러 목사님의 그 전기를 최근에 한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독일어에서 바로 번역을 했고 내년 초에 출판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읽으시고 독일의 그 역사적인 교훈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 한반도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것을 제가 자신 있게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고 싶었어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서독의 통일이 교회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네, 중요한 요인이 아니고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계속해서 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강동환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교수님 그 책을 보면은 그 정말 많은 탈북민들을 만나셔서 또 인터뷰를 하셨는데 북한 안에서 기독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앞서 제가 북한의 한류에 관해서 조금 그 미처 말씀을 다 못 드려서 굉장히 아쉬운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한동 분들 꼭 다시 한번 만나 뵙기를 원하고, 일단 제가 만난 탈북민들과 북한 주민들은 한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원래 그 북한의 중국에 가서 북한 주민들 100명을 직접 만났는데 이분들은 탈북민들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 중국에 나와 있는 분들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이 의식 조사를 저희가 했었는데 통일을 원하냐라는 질문에 80% 이상이 통일을 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굉장히 간절한 절박함을 저는 현장에서 봤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통일을 자꾸 우리의 시각으로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통일이 되면 혼란스럽고 우리가 세금 다 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준비된 통일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쪽에서는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자꾸 기다려라, 그거는 우리의 시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자꾸 시각과 이런 것들로 볼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저는 남북한 주민들의 마음의 통합을 꼭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정치 경제 하시는 분들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꿈 꿉니다. 걸어서 유럽 갈 수 있는 꿈 꾸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와 있는 북한 주민들과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마음이 통할 수 있느냐, 마음의 통합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탈북민들도 계시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결혼을 하실 때 북에서 오신 분들을 내 배우자로 또는 창업의 동업자로 또는 내가 배울 수 있는 선생님으로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회에서 질문을 하면 또는 교회에 가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드리면 권사님들, 장로님들, 자녀분들 결혼시킬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 드리면 대답이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들에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정말 북한 안에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북한을 위해서 마음을 품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 자체가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마디만 꼭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멜 교수님 끝나고 나서 너무 길었다 이렇게 혼내셔도 네, 괜찮습니다. 성경에 이 말을 꼭 하고 가고 싶은데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뭘 할 수 있느냐라는 답이 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탈북민들의 상황과 출애굽했던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으로 고통을 당하죠. 애굽의 그 홍해 바다를 건넵니다. 북한 주민들 압록강과 도망강 건너죠. 출애굽할 때 그 뒤에서 군인들이 쫓아오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 그 탈북했을 때 뒤에서 군인들 쫓아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나안 땅이 결코 적각거리는 땅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정복해야 될 대상이 있었다는 겁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적각골이 흐르는 땅으로 찾아왔지만 남한이 결코 그런 땅이 아니거든요. 여기 오셔가지고 취업과 직장과 교육의 문제 다 있는 거죠. 결국은 그 해답은 뭐냐?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나 출애굽의 백성들이나 상황들이 너무 똑같다는 것은 2000년 전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까 우리 전공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전공과 다른 전공을 융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시대는 융합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착을 했지만 영국과 결합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IT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북한을 알릴 수 있는 게임을 만드시면 돼요. 우리가 자꾸 사회에서 게임 만드는 것을 게임에 빠져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접하고 있는 좋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크리스찬의 문화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IT를 전공하신다 그러면 DMZ나 아니면 정말 북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게임 많잖아요. DMZ 들어가서 체험해서 DMZ를 정말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게임도 가상으로 만들 수 있고 심지어는 제가 연극 얘기했지만 그 연극의 표를 저희가 그 스마트폰으로 그 초청 이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협찬을 받아서. 그래서 자기 전공과 다른 전공을 융합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틈새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블루오션은 북한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의 전공을 그런 다른 전공과 또 융합해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틈새를 반드시 공략하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인데요. 특별히 그 젊은 이제 저희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미디어 그리고 어떤 IT 실제적으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더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진짜 기회가 되면은 꼭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강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또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베스트 1 through 5를 이제 봤는데요. 그 많은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드셨을 테고 그다음에 질문할 거리들이 많이 생기셨을 텐데 여기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께 다 열려 있습니다. 특히 통일 세대, 여러분이 통일 세대라고 하는 관점을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가셔서 질문하셔도 다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네, 왜 그러죠? 네, 그렇지만 네, 알겠어요. 빨리 할게요. 네,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 2분 정도만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또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저에게 전체적으로 시사가 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네, 손을 들고 표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손 드신 거예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너무 피곤한가 봐요. 네, 저기 파란 옷 입으신 형제님. 네, 안녕하세요. 11학번 김태환입니다. 저는 중국 전문가이신 마민호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네. 최근에 그 중국에서 이제 홍콩 시위나 뭐 크게는 대만을 보면은 중국도 어떻게 보면은 분리되어 있고 통합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중국 통일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네. 이러한 중국의 상황이 미래 통일 한국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여기서 어떤 점을 배울 수 있는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분단 국가가 남북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중국과 대만 관계도 북한 분단 국가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반도 통일을 이야기할 때는 독일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많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국의 통일 과정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중국은 대외적으로는 통일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로 쓰는 말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실 하나의 중국이라는 말이 통일을 이루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통일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지금 중국과 대만의 관계는 일단 중국과 대만의 관계, 홍콩이나 뭐 마카오는 이미 일국 양제라는 우리가 통일을 해나갈 때도 이제 그 공산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홍콩과 중국과의 일국 양제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일국 양제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은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에서 놓고 보면 그들은 통일 이야기는 하지는 않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래전부터 벌써 삼통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편지가 왔다 갔다 하고 무역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두 나라가 실질적인 그러한 통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 간에 이제 그러한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적개심이 없어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특별히 경제적으로도 특별히 복건성과 절강성과 이쪽 지역과 대만하고의 같은 관계는 경제적으로 하나의 경제권이에요. 중국이 미사일을 대만으로 쏘면 자기네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공장에다가 미사일을 쏠 수밖에 없습니다. 대만도 마찬가지로 중국 본토에다가 미사일을 쏜다면 자기네들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경제권에다 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통일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실질적 통일, 아까 통일의 과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별히 이제 한국의 통일을 이야기할 때 우리를 3단계 분단 과정과 3단계 통일 과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이제 45년에 지리적인 분단을 했죠.
48년에 정치적인 분단을 했죠. 그다음에 50년에 남북 전쟁을 통하여 민족적인 분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통일은 이거의 역과정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남북 사람들이 먼저 민족적인 화해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화해만 일어난다고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1차적으로 민족적인 화해가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화해가 일어나야 되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지리적인 화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통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지리적으로 국가적으로 하나 더 통합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중국과 대만은 실질적인 통일에 있어서 국민들의 화해, 그다음에 경제권으로서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여가는 엄청난 통일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도 남북한이 이제 민간에 있어서의 끊임없는 교류, 정치적인 그러한 문제와 상관없이 남북한이 끊임없이 민간 교류는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 교류 지속해 나가야 합니다. 어떠한 이데올로기적인 그러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 갈 때 우리의 통일은 사실은 정치적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명목적인 통일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통일은 깊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만 더 받겠습니다. 좀 시간 관계상. 네, 빨간 옷을 입은. 네. 안녕하세요. 저는 1, 2학번 엄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북한하면 그 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주제가 언론에서 떠드는 게 핵 문제나 아니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만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저도 그 북한의 인도주의적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통일이 되면 사실 A부터 Z까지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부터 애기 기저귀값까지 전부 다 변할 텐데 너무 그런 화제들이 그런 핵 문제나 그런 이렇게 그런 문제들에만 너무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문제만 이렇게 딱 돼 있는. 네.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해서 이렇게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해하셨죠?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아니요, 웃기려고 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언론에서 너무 몇 가지 이슈만 놓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통일의 영향력은 파급력은 굉장히 A부터 Z까지 아기 기저귀값 결혼도 안 하셨는데 기저귀값까지 그렇게 바뀐다고 하는데 그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가지 이슈만 이렇게 보는 거. 최용준 교수님께서. 네, 독일 같은 경우에 또 그런 혼란이 있었죠 처음에는. 그러나 1년 동안의 그 법적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1989년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지만 통독이 된 것은 1990년 10월 3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개천절이지만 독일은 그날이 통독 기념일로 국경일입니다. 그러한 과정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생각보다는 그것이 빠르게 적응되는 것을 독일의 경우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둘째 아들이 지금 드레스덴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사는 곳은 쾰른이지만 아우토바hn으로 가면 6시간 걸립니다. 통일된 나라에 이제 국경이 없죠. 그것을 아우토바hn을 타고 달려보면요, 저는 거기서 그걸 꿈꿉니다. 이 통일된 나라에서 이 고속도로를 타고 달리면서 그 드레스덴까지 가면서 그 드레스덴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하나가 된다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신의주까지 고속도로를 타고 아시안 하이웨이를 타고 이제 비록 시간은 걸릴 수 있고 고통은 따를 수 있지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우리 각오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벨기움에 있을 때 우리 많은 탈북자들이 벨기움에 왔어요. 왜냐하면 벨기움 정부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2번만 인터뷰하면 난민 지위주죠. 6개월 만에 조금 있으면 바로 패스포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민 수용소에 있을 때 제가 데리고 가서 집 구하면 집까지 데려다 주고 계속해서 제가 케어를 해줬거든요. 대부분 함경도에서 많이 왔죠.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1세대는 힘들어요. 적응하기 힘들지만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자립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 다음 세대가 보세요. 1세대에서 태어난 아이들이요, 그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벨기움 초등학교 인터내셔널 스쿨에 들어갔는데 걔들이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요. 놀랍게도 잘해요.
한국말도 하죠. 그다음에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말 하죠. 그다음에 벨기움 인터내셔널 스쿨 갔으니까 영어를 금방 따라가죠. 그다음에 거기에는 벨기움은 북쪽은 안트베르펜 쪽은 다 네덜란드말을 쓰거든요. 얘들이 금방금방 랭귀지를 캐치하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해요, 애들이. 그걸 보면서 부모들이 너무너무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디아스포라 노스 코리안 크리스천들 통해서 그리고 2세들을 통해서 앞으로 큰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냥 그런 몇 가지 슈퍼피셜한 것 때문에 걱정하고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은 그것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감싸고도 남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픈 마인드로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저는 감당할 수 있다. 감수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네, 답변은 A부터 Z까지 다 바뀌더라도 당장에는 좀 어렵겠지만 1세대가 지나고 2세대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것들이 다 적응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익들이 드러날 수 있다. 그 통일로 인한 이점들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독일 사례로 볼 때. 네, 그렇습니다. 무언의 네. 긍정을 저는 보았습니다. 제 말을 요약한 걸로 생각했는데 또 물으시니까 충분히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더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찾아뵈십시오. 홍은표 교수님 너무 그 한 질문만 딱 드리고 제가 너무 짓궂게 이렇게 한 다음에 끝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는 뭐 별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네 교수님, 네 이제 일어나 주시고요. 네, 네 저희 잠시만요. 네, 베스트 1 through 5 할 때 그 좋은 의견들,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그 식견을 많이 나눠주신 분들입니다. 5분의 교수님 퇴장하실 때 큰 박수로 네 감사의 표현을 합시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